자, 그러면 이제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 관련 응용 문제들을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쪽에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한번 볼 건데 필수 예제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꽤 어려운데 일단은 A와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주어진 식을 먼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개를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전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늘상 해온 대로 자 곱하면 AB 더하기 4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AB분의 4 이렇게 표현되지. 자, 그래서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자 AB 더하기 AB분의 4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더하기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는 어차피 그냥 상수값이고 주어진 식이 최소가 되려면 결국 이 주황 네모가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 주황 네모가 최소일 때 전체 식이 이제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A랑 B가 모두 0보다 큰 숫자야, 양수야. 그러면은 A, B도 양수지. 그 다음에 AB분의 4도 양수지. 자, 그래서 AB 자체를 이렇게 네모로 보고 AB분의 4 자체를 이렇게 세모로 보게 되면 자, 크거나 같아요. 2루트 네모 세모. 자, 그래서 네모 자리에 AB, 세모 자리에 AB분의 4.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둘 다 양수니까 이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식을 우리가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지. 자, 그래서 AB 더하기 AB분의 4는 최소값이 4이고 그럼 거기에 이제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친 5가 더해졌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5 더하게 되면 최소값은 9가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언제 최소냐? 그 최소가 될 때의 무언가를 구해보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관계식에 적용되는 두 개가 같을 때 요 네모 세모 이 관계식에 적용되는 A, B랑 AB분의 4가 같을 때 다시 A 곱하기 B의 제곱이 4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요것도 필수 예제 18번 왼쪽에 살짝 정리해 뒀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해뒀죠. 자, 그러면은 왜 전개를 꼭 해야 되는가? 이거를 그냥 전개 안 하고 풀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무슨 이야기냐면 종종 학생들이 이 네모친 빨강 네모랑 분홍 네모 두 개를 보고 아, 분홍색에서 그냥 A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은 2루트 B분의 A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야? A랑 B가 둘 다 양수니까 관계식을 적용하는 거 가능하지? 불가능하지 않아? 그럼 빨간색 네모 B 더하기 A분의 4도 최소값이 2루트 A분의 4잖아요. 4B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분홍색도 최소고 빨간색도 최소면 전체식 자체가 최소가 되니까 이 최소값은 2루트 B분의 A랑 2루트 A분의 4B 이렇게 곱하면 정답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 이 분홍색이 최소값 갖는 상황은 갖는 순간은 등호가 성립되는 상황이고 이 등호가 성립되는 상황이 관계식에 적용되는 두 개가 같을 때 A랑 B분의 1이 같을 때 분홍색은 최소값을 갖는 거지. 자, 반면 밑에 빨간색 식은 네모랑 세모가 같을 때를 써보면 요거는 B랑 A분의 4가 같을 때 최소값을 갖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B의 값이 과연 존재하는가? 곱해서 1이 되면서 곱해서 4가 되는 최소 A, B가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거야.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 분홍색과 빨간색이 모두 최소가 될 때 지금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논리로 했잖아. 그런데 동시에 최소가 되는 A, B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게 개념물리책 밑에도 이 필수예제 풀이 밑에 봤을 때 여기 주의사항하고 나와 있어. 자, 그래서 등호가 동시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풀면 안 되고 꼭 뭐 해낸다고? 꼭 전개 먼저 해보기.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개 먼저 해보기 이렇게 정리해뒀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밑에 확인 체크 하나 풀어볼 건데, 자, 확인 체크 문제 466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봤죠? 예, 비슷합니다. 위에 필수예제랑. 자, 그래서 이런 형태도 먼저 전개를 꼭 먼저 해서, 자, 전개를 먼저 하면 9 더하기 b분의 3a, 자, 그 다음에 a분의 12b 쓰고 마지막은 4 이렇게 되지. 자, 한 줄만 다시 써보면 9 더하기 4 하면 13, 자, 그 다음에 a분의 12b 더하기 b분의 3a,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요 회색 네모가 최소일 때가 바로 전체식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지. 자, a와 b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회색 네모에 각각 이 네모와 세모 또한 모두 양수라는 거 역시 파악이 되니까, 자, 크거나 같아요 2루트 네모 세모 a분의 12b랑 b분의 3a. 자, 여기다가 이제 13 더해졌으니까 똑같이 13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 계산해 보면은 2루트, 자, 루트 안에가 36이잖아. 루트 안에가 36이니까 2 곱하기 6 바로 쓰고요. 자, 뒤에 더하기 13. 그래서 최소값은 정답 25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466번도 그렇고 앞전에 한 467번도 그렇고 뭔가 합의 최소, 근데 둘의 곱하기가 딱 이렇게 상수값으로 나오는 이런 느낌의 문제를 지금 주로 해봤고요. 이제 앞에 198쪽은 반대로 곱한 것이 일정할 때, 아니지, 더한 것이 일정할 때 곱한 것의 최대값 구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앞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책 앞에 198쪽을 이제 봐주십시오. 자, 198쪽에 먼저 위에 있는 필수예제 한번 해보고 여러분 좀 이따가 또 확인 체크도 또 한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x랑 y가 모두 양수로 표현되어 있고, 자, 괄호 1번 보면 2x와 3y를 더한 것이 12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 이렇게 식을 봤을 때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x,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아까 우리가 식 이렇게 외웠잖아요. 뭐 좋아, 아까 외웠지. x랑 y가 모두 양수니까 쓸 수 있잖아요. 맞아.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이건 얼마예요? 문제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어. 자, 우리가 아까 뒤에서 199쪽에서 했던 문제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 뭐 이런 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모양이 아까 있었단 말이야. a랑 b가 당연히 모두 양수라는 전제에서, 자, 그러면은 아까 이때는 왜 그냥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바로 쓰는 게 됐었냐 하면은, 이게 계속 식을 쓸 때 이렇게 네모랑 세모로 식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네모랑 세모 자리에 적용되는 식이 두 부분 중에 한 군데가 상수값으로 주어진 상태여야 돼.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곱하기 쪽을 계산해 봤을 때 일정하게 상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하기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일정하게 상수값으로 떨어져야 돼. 꼭 일정한 값이 나오나 이걸 꼭 관찰해 봐야 돼. 이 괄호 1번을 봤을 때 필수예제 17번에 단순히 x, y의 최대값을 구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게 되면은 이 x 더하기 y가 뭐냐고.
뭐냐고, 이게 무슨 값을 갖냐고 모르잖아. 그럼 아까 199쪽에서는 왜 이런 빨간색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루트 안에서 곱셈 계산을 할 때 A가 푸식 팡냐 약분되고 푸식 팡냐 이렇게 약분되니까 루트 안에가 4라는 엄연한 상수값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최소값을 결정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식을 적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주의사항이 우선 꼭 양수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 돼. 우선 두 개의 수가 관계식에 적용되는 두 개의 수가 양수인지를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합 또는 곱하기 둘 중 한 군데가 일정하게 주어져야 돼. 상수값으로 주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해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관계식을 적용할 때 먼저 두 수가 양수인가 먼저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합, 곱, 두 부분 중 하나가 상수로 주어졌는가 상수값이 나오는가 요거를 꼭 관찰해 봐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내가 일부러 2x에다 네모 표시를 해보고 3y다가 세모 표시를 해봤는데 2x 더하기 3y 이렇게 네모 세모 이렇게 했을 때 이 네모 더하기 세모 자체가 지금 12라고 주어진 상태잖아. 자, 그래서 이 관계식 계산을 하면 자, 네모랑 세모를 이렇게 각각 써 넣어서 xy의 최대값을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 1번 정리해 보면 2x 더하기 3y는 12고 자, 2루트 괄호 루트 안에가 6xy 이렇게 표현되지. 먼저 6 먼저 약분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봤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 제곱하니까 36 이렇게.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 자체는 6이고 그러면 이때의 x랑 y를 또 구해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랑 뭐가 같을 때냐면 관계식에 적용되는 두 덩어리 네모랑 세모랑 같을 때. 자, 그래서 2x랑 3y랑 같을 때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써뒀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괄호 2번도 보면 자, 괄호 2번에 x 곱하기 y가 8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자, 그래서 괄호 2번도 x 더하기 2y는 자, 요거 네모로 보고 2y를 세모로 봤을 때 자, 2루트 네모 세모. 자, 그래서 네모 자리에 x 쓰고 세모 자리에 2y 쓰게 되었을 때 있잖아. 자, 보면은 여기서 연두색 표시한 2xy가 상수로 딱 떨어지나 한번 보는 거야. 문제에서 x 곱하기 y를 8이라고 줬잖아. x 곱하기 y를. 자, 그렇기 때문에 16이라고 딱 떨어지게 되지. 아, 그래서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은 우리가 얼마라고 알 수 있냐? 8이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랑 뭐랑 같을 때라고 좀 써뒀으면 좋겠냐면 관계식에 적용되는 두 개가 같을 때 x랑 2y랑 같을 때 이렇게 써뒀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친김에 이럴 때 과연 x랑 y가 각각 얼마를 갖는지도 한번 써보면 자, x자리에 2y를 한번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2y 곱하기 y가 8일 때 그러면 y제곱이 4이기 때문에 x랑 y랑 당연히 양수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y는 2, x는 4. 자, 그래서 요럴 때 x 플러스 2y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여러분 확인 체크 문제 중에서 463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63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꼭 직접 풀어보세요. 야, 일시정지로 좀 풀어보자. 예,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미리 풀어봤으리라 생각하니까. 예, 칸이 좀 좁으니까 자, 옮겨서 해보겠습니다. A랑 B가 모두 양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A 곱하기 B가 3일 때
3a 더하기 4b의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정한 건 a, b잖아요.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헷갈리면 네모에 해당하는 3a랑 세모에 해당하는 4b를 곱해봐요. 그럼 이것이 지금 일정한 상수값인가? 예, 36으로 일정한 상수값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네모랑 세모 자리에 각각 3a랑 4b를 넣어서 3a 플러스 4b의 최소값을 표현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3a 더하기 4b가 크거나 같아요. 자, 2루트 36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 자체는 12로 표현되고요. 자, 그러면 그때의 a, b의 값까지 같이 구해보라고 하니까 다시 관계식에 적용되는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냐면 3a랑 4b랑 같을 때. 자, 그러면은 이거 a, b를 구하는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자,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 요 등호가 성립될 때잖아. 12랑 같아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다시 3a 더하기 4b가 12랑 정확히 같을 때가 3a랑 4b가 이렇게 일치할 때야. 그때의 a, b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야. 마치 그냥 연립방정식 느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냥 4b랑 3a랑 같은 거야. 다시 4b랑 뭐랑 같다고? 3a랑 같을 때. 그래서 4b 자리에 그냥 3a 그냥 야무지게 집어넣었고, 와우, 6a가 12, a가 2, 와우. a가 2면 b는 얼마고? 뭐야? 4b는 6, b가 2분의 3? 이게 맞아요? 이건 맞아. 그러니까 분수 나와서 살짝 지금 움찔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 이걸 곱하기로 하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만할게. 이런 불평불만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계산을 해보면, 자, 정답은 12랑 2랑 2분의 3을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14를 2로 통분하면 2분의 28이니까 2분의 28이랑 2분의 3을 더해서 정답 자체는 2분의 31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463번까지 해봤고요. 자, 밑에 또 다른 중요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밑에 465번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별표 꼭 쳐두고, 요거 문제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자, 별표 꼭 쳐두고, 자, x랑 y가 모두 양수이고 3x 플러스 y 자체가 6일 때, 자, 적어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이거 문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뭐지? 합의 최소값을 구해보라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네모로 보고 이렇게 세모로 봐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어. 자, 이런 방향으로 최소값을 구하려면 다시 한번 먼저 두 수가 모두 양수인가 먼저 체크를 해보고, 자, x랑 y랑 모두 양수니까 파란색 네모 표시한 거랑 세모 표시한 거 모두 양수가 맞지. 요거는 괜찮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합이나 곱 중에서 둘 중 한 군데가 상수로 나오는가, 합이랑 곱 중에서 둘 중 하나가 상수로 나오는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곱하기가 상수로 나오는지 관찰해 보는 거야. x분의 1이랑 y분의 3을 곱하면 xy분의 3인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뭘만 돼? 모른다 이 말이야. 몰라. 문제 안 나와 있어. 어떡해요 그러면? 아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통분을 해봐야 되나? x, y 분의 y 플러스 3x인데요. 통분을 해보니까 여기 3x 플러스 y가 보이지? 얼마라고? 6이라고 보이죠? 6이라고. 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게 가끔씩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올 수도 있냐면은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통분하는 방향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방향은
이렇게 만약에 숫자가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은 통분을 해봤을 때 1x 플러스 3y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또 뭘까 싶은 거야. 그럼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 자, 그래서 요거는 밑에다가 풀이 방향을 요 방향을 꼭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황색으로 쓰는 거.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 자체를 자 이렇게 뭔가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둬보는 거면 다른 하나의 식으로. 자, 이거는 꼭 정리를 좀 해뒀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정리를 해뒀을 때 여기다가 왼쪽 오른쪽에 이게 이제부터 등식이니까 자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뭘 곱해볼 거냐 하면 3x 플러스 y를 이렇게 똑같이 곱할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통분을 해서 풀이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자 일부러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좀 더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게 3이고 1이 3이랑 1이 자리가 바뀌게 되면 이 문제는 통분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분홍색 3x 플러스 y 자체가 문제에서 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는 일부러 분홍색 동그라미 친 거를 6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6k가 어떻게 표현되냐. 이 연두색 네모 친 거 자체가 우리가 뭔가 아까 뒤에서 본 모양 같지 않아? 전개를 해서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식을 적용했던 문제. 그럼 3 더하기 y분의 9x x분의 y 더하기 3 이렇게. 자, 그러면 6k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3 더하기 3 해서 6이라고 쓰게 되고 연두색 동그라미 친 것만 따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친 거, 자 x랑 y가 모두 양수니까 이 네모랑 세모 모두 양수라고 볼 수 있고, 자 크거나 같아요 2루트, 자 곱한 거, 자 거기다가 여기 빨간색 6 마지막에 똑같이 더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거든.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는데 범용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져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 그러면은 6K의 최소값이 12로 표현된 거야. 자, 우리는 K의 최소값을 여기 처음에 주어진 식 자체를 K라고 표현을 해본 거니까 K의 최소값을 사실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6K의 최소값이 12지? 그럼 K의 최소값은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문제가 좀 어려운데 정리를 확실하게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확인 체크 465번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뒤에 가서 마지막 도형이 접목된 응용 문제들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이 접목된 응용 문제 중에서 자, 제일 유명한 게 여기 200쪽에 있는 문제들인데, 자, 별표 하나 쳐두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인데 필수 예제 20번. 자, 닭을 키우시나 봐요. 대단한데. 자, 수직인 두 벽면을 사이로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막은 닭장이 있대요. 닭장 바닥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와, 문제 개 어렵다 진짜. 보통 우리가 이 최대 최소값을 이제 구하려고 할 때 함수 최대 최소로 시도를 해보면 보통 미지수를 설정합니다. 변수. 그러니까 이 닭장의 이 밑면 길이를 a로 잡고 뭐 x로 해도 돼. x 이렇게. 그럼 이 높이 길이를 쓰는 거를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미지수를 하나 더, 변수를 하나 더 설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할아버지 모셔와서 루트에 400 마이너스 x 제곱차 이렇게 표현해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정답 자체를 구하는 거는 이 문제에서 가능하긴 합니다. 자, 닭장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자 밑변 x, 높이가 파란색이니까 루트에
400 빼기 x제곱. 약간 지금 다른 방법 하나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x를 루트 안에 집어넣어갖고 지금 보면 뭔가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비장의 무기, 마지막에 정말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치환이거든. 치환. 그러니까 x제곱 자체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400t로 루트 안에가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이 되지. 그러면 이 루트 안에가 지금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구해볼 수도 있기는 해요. 문제를 불가능하진 않아. 자, 그런데 이게 막 어느 때나 다 통하지는 않아.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관계식 만들 수 있어. 불가능하진 않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냥 닭장의 넓이 자체를 2분의 1 xy라고 그냥 써서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자. 자, 그러면 관계식이 하나 필요하죠. 자, 관계식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0이라고 하나 쓸 수 있어. 자, 요럴 때 x랑 y는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지. 자, 당연히 양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00일 때 곱한 것의 최대값 구해보세요. 자, 그래서 더한 거나 곱한 게 상수값으로 주어진 관계식 x제곱과 y제곱, 얘네를 각각 네모랑 세모라고 둬야 최대값이 올바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모 더하기 세모는 자, 2루트 네모 세모. 자, 그래서 여기 네모 자리에 x제곱을 쓸 거고요. y 자리에 세모 자리에 y제곱을 쓸 겁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냐?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체가 문제에서 400으로 표현되어 있고, 자, 2 곱하기 xy 이렇게. 자, 그러면은 xy의 최대값이 200이기 때문에 양쪽에 어차피 그냥 2분의 1 곱해도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정답이 100 되겠습니다. 뭐 단위까지 쓰면 100제곱미터가 되겠고, 자, 이때는 마찬가지로 그 뭐랑 같을 때이냐? 자, 등호가 성립되는 상황,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을 때. 자, x 곱하기 y가 아니지, x랑 y랑 같을 때. 자, 요때 최대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나머지 응용 문제들은 지필평가 대비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절대부등식까지 해서 이제 명제 단원의 내용을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정말 중요한 단원, 공통수학 2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함수 단원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